이제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 노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노르웨이로 이민 와서는 아무래도 뭐 언어도 다르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르웨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노르웨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노르웨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퇴직연금 전문가 한인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노르웨이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2021년 2월 새롭게 문을 연 웹 서비스인데요. 내 연금 계좌, 저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개인연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들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이런 모든 연금 계좌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연금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간략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경애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는 2000년에 왔고요. 노르웨이 국립상대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는 노르웨이 금융회사에서 유럽 퇴직연금 제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을 한 지는 올해가 15년 차가 되었고요. 제가 전에 노르웨이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2013년 여기 현지 교민 7명과 함께 쓴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의 간단히 기본 구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교민분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과 그에 따른 기대치 그리고 대처 방안 또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간략히 먼저 노르웨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르웨이 연금 구조의 큰 그림을 잠깐 보자면 다른 선진국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연금 저축과 투자. 그 세 가지이고 그리고 복지국가일수록 국민연금의 크기가 크고 국가가 복지를 조금 하는 나라일수록 개인이 투자하고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모양이 역삼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노르웨이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노인들이 은퇴 후와 은퇴 전에 세후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노르웨이 노인들은 노동자들과 비슷한 세후 소득을 지급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연금은 보통 근로소득의 40% 정도를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가장 좋은 직장 퇴직연금이 그 40% 윗부분 20% 정도를 커버를 해주고 하면 근로소득의 60% 정도가 수입으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노인들이 내는 세율은 근로소득 세율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세후 소득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시기에도 세후 소득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평생 크게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2011년에 노르웨이가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냐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의 기여 기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19세인 제 딸은 40년 동안 근속기간, 그러니까 근로를 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거겠죠. 40년 동안 근속을 해야 100% 국민연금을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은퇴 연령도 71세로 그에 따른 40년으로 기간을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근로기간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에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노르웨이 말로 하면 이틀세스판쇼온에서 인스쿠스판쇼온으로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틀세스판쇼온 특정급여식 연금은 내가 얼마를 기여했든지 간에 내가 받는 돈이 확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연금이고, 인스큐스펜션 확정 기여식 연금은 내가 얼마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되지요. 기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퇴직연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국민연금은 그렇게 잘 모르고요. 이거는 나부, 그러니까 노르웨이 복지청 나부에서 관장하고 그 나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 금액은 결정하는 가장 근본 단위는 지라는 금액입니다. 노르웨이 말로는 게라고 하죠. 그룬벨럽,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액.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은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10만 1,351 크로나입니다. 이 게라는 금액은 사회보장과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최소의 생활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 한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의 크기, 그러니까 무슨 주택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매년 5월 1일자, 그러니까 노동절날 조정이 되고, 이제 5월 1일 날 조정을 할 때 노르웨이의 그 노동조합, LO라고 하죠. 이제 그게 큰 LO, 그다음에 피난스 노리게, 그러니까 노동자 측과 고용주 측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부도 관여하죠. 이렇게 삼자 협의체의 체제라고 노르웨이에서 말을 하는데, 임금의 상승률만은 꼭 반영을 하는 식이죠. 근데 지난 해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의 상승률도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물가의 상승률만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용돈의 크기가 1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저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최저 사회보장금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정도는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최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2G 정도를 받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만약에 한 130원 정도면 한 2,600만 원이 연간 수령하는 최저 연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되죠. 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2G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최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두가 2G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으로 따지면 저거보다 아래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살면 둘을 합쳐서, 그리고 이게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또 금액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렇게 최저 국민연금을 보장해 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국민연금은 노르웨이 국민은 노인이 되면 자동으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시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되는 금액이고요. 현재는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금액도 20%, 40%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액은 적립한 연금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 그러니까 62세부터 시작하면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씩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고르게 나누어서 주니까요. 그리고 수령하는 퍼센트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여부, 그리고 해외 거주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노르웨이 국민이 해외에 살게 되면 노르웨이의 기본 사회보장제도에서 이탈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분들은 그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하는 연도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사회보장제도 최소 기여 기간은 3년입니다. 이제 3년이 되어야 그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노령연금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수당연금의 형태로 최저 국민연금까지는 수령을 받게 되고요. 현재 한 100명당 4명 정도,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실업률이 한 4% 정도 되는 거니까 좀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노르웨이 복지청 나부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노르웨이 국민이면은 노동을 하면서 기여한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얼마나 냈고 또 그 연금 포인트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금 포인트라는 것은 꼭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장애인이어서 받는 장애소득, 뭐 장애자분들은 경증 장애자분들은 나라에서 또 직업을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다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내시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받는 재해 보장, 모든 소득에는 연금 포인트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만 보았다. 그 육아의 일정 부분도 연금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전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도 연금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나부에서 여쭤보시면 돼요.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정의 연금 포인트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두 번째 요소인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근로소득과 관계가 있겠죠. 노르웨이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넣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직원들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지도 않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걸 주지는 않고 퇴직연금에 돈을 적립해 주는 것을 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이렇게 내가 곧바로 받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은 내가 연금자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011년 이전까지는 노르웨이가 다 확정급여식, 그러니까 급여식 연금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로는 확정기여식 연금으로 바뀌었죠. 둘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확정급여식 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노르웨이 말로는 livsgaranti라고 합니다. 공동체 연금 형식인데요. 이 말은 퇴직연금의 금액이 공동체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사망하시는 분이 장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여가 되는 그런 형식이죠. 보험과 같이.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은 여전히 확정급여식 연금이고 사망시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이 2011년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었던 분들은 연금을 기대치가 있었고 그 전에 그래서 1962년생까지는 확정급여식 연금을 계속 보장합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63년, 64년, 뭐 69년, 뭐 70년생 분들은 점차적으로 확정급여식 연금에서 확정기여식 연금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식으로 나이별로 퍼센트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 딸 같은 경우에는 100% 확정기여식 연금이 되는 거죠. 확정기여식 연금은 은퇴 후 10년간만 지속이 됩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급여식 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받는데 이 확정기여식 연금은 은퇴 후 10년까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장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무척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개인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노르웨이 분들은 연금을 위해서 개인 저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노르웨이 분들 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게 달라졌다. 그래서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사고 그런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퇴직연금은 그 국민연금에 더하여 물론 받게 되지만 이제 2011년 그 연금 개혁에 따라서 이제는 10년간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진짜 그렇게 네. 되면은 장수 보통 100세 시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연금이나 진짜 투자 이런 은행에 저금하는 거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되었겠네요. 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이제 좀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식 연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확정기여식 연금은 개개인에게 귀속이 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일찍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받게 돼요. 그래서 형태가 저축 투자의 형태입니다. 보험의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연금 자산 운용의 리스크를 그 각 개인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론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확정 기여식 연금이다, 인스쿠스 펜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투자 저축?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근로를 하는 직장의 고용주가 나에게 넣어주는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건 공동체고 내가 그 운용을 어떻게 결정할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에게 귀속된 이 확정기여식 연금은 내가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 요소가 우리가 그럼 얼마를 받을지 고용주가 당신을 위해서 연금에 넣어주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최소 1%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노르웨이의 가장 큰 회사들은 보통 2% 정도 내주고 있고요. 자그마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자금력이 좀 부족한 그런 회사는 1%를 내주는 그런 회사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 월급의 퍼센트로 나가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예, 계단식으로 이제 월급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급을 아주 많이 받는 리더들은 더 많은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그런 것도 다 그 회사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독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몇 년 동안 왜냐면 매달 지급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일했으면 계속 금액이 커지는 거죠. 기여금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산 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뭐 주식에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험 자산인지, 뭐 저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채권, 요즘에는 이제 얼터너티브 투자 방법도 있고 수익률의 정도 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예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예입니다. 이제 노르웨이 금융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상품, 뭐, 액티브, 그다음 인덱스, 그리고 나스닥 게네라션 이런 식으로 이 케이크 그림을 보시면은, 글로벌 주식, 노르웨이 주식, 채권, 여러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얼마든지 수시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 보통 젊은이들은 이게 장기 투자로 가니까 리스크를 더 가져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리스크를 낮추어 가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내년에 내년에 은퇴를 할 거다. 그러면 그때 이 금액이 딱 굳어지는 거잖아요. 굳어지기 직전에 너무 위험이 커가지고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면 금액이 원금보다도 더 작게 되는 그런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점 리스크를 낮추어가고 기본 스탠다드는 47세부터는 자동적으로 점점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리고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시장이 뭐 워낙 좋으니까 리스크를 낮추기보다는 뭐 100% 리스크 테이크 하겠다 하면은 이쪽 부분을 자기는 리스크 아부타그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이고요. 각 금융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용 이런 식으로 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